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1일입니다. 이제 달력으로 딱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간 일장 강의를 마무리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해 보시면 결과는 긍정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평가는 15일 이전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싶었으나 시간적 여유, 제한된 공간 등등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아는 분이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책을 몇 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책이 있어서 그때 많이 관심을 기울였던 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뜻으로 그 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형은 부부간에 살면서 일어났던 일을 소재로 작성하여 두 분이 실습을 함으로써 그간의 부부간에 134비트 자상으로 보게 되었던 것을 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복문 등식의 형태로서 군에서 복명복창이라고 하죠. 복명복창하듯이 하며 130도의 제한적인 잘못된 자아상, 즉 주관적인 자아상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복문 등식은 NLP에서 왜곡에 해당하는 문형으로서 두 가지 문장이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해석하거나 등식으로 연결짓는 맛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군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싫어하는군요. 와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상대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나를 싫어하는 것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왜곡입니다. 이 실습에서 특히 확인하고 확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신이 최고라는 뜻을 밝혀 가족으로서 최고이고 그 이상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례는 필자의 사례임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부정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우리가 부정적 정서 메커니즘에 빠지면은 어떤다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니까 봅시다. 자, 우리가 즐거웠던, 또 원했던, 또 기대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부정적 정서, 불안과 슬픔, 분노 등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제한적 신념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는 자신감 결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은 대신할 대상을 찾고 그래서 그 대상을 찾되 그것이 한 번, 두 번 중독되어 질병이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부정적 정서적 맹카지즘에 빠지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부부로서의 감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자신에게 평소 가족이 별명처럼 붙이고 있는 총체적인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남편,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내를 지키지 못한 바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복창으로 피드백하여 인정하고 확인하는 말이며 이어서 확인을 하되 그것이 아님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뀐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입니다. 잠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숨쉬기 한 번 정도 한 후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전부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생각이라는 점 따라서 다른 것에는 잘하는 것도 있고 또 강한 것도 있다는 등등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거보다 잘했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부인. 그러니까 당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내를 지키지 못한 바보입니다. 잠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부인.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전부입니까? 이때 생리적 변화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거의 100%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몸에 대한 생리적 신체적 변화를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아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3번 현재의 자신보다는 최고라는 뜻이 포함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이상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면 네처럼 말입니다. 부인. 당신은 그 이상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때 두 분 중 실습하는 분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람이 아닌 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서 현 시간 이후에는 능력자로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네. 4번. 그간에 자신에게 붙어있던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이때도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이 아닌 그 이상의 사람인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말이죠. 부인. 그래서 당신은 아내를 지키지 못한 바보가 아닌 그 이상의 사람인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음 5번입니다. 이때 대답을 들어야 하는데 대답 내용은 집안의 전후사정을 고려한 자신이 현재 생활 모습을 긍정의 언어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로써 가족으로서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의 생리적,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아들을 중시한 집에서 아들 둘만 낳아 결혼시켰으며 106세의 노무를 모시고 살고 있고 특히 정치 공무원이 안 되기 위해 조기에 퇴임을 하다 보니 연금이 없어 정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심지어 가족 행복 코칭 센터를 개설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다음은 복창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더 이상인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능력자임을 확인시키고 확증하는 말과 함께 후가 의문을 써서 그렇지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게 또한 당신이 모든 것입니까? 그 외에 당신은 그것보다 얼마나 더 이상의 사람입니까? 이미 당신도 알다시피 말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질문합니다. 부인. 아들을 증시한 집에서 아들만 둘을 낳아 결혼까지 시켰으며 106세인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 특히 정치 공무원이 안 되기 위해 조기 퇴임하다 보니 연금이 없어 정년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심지어 가족 행복 코칭 센터를 개설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게 또한 당신의 모든 것입니까? 그 외에 당신은 그것보다 얼마나 더 이상의 사람입니까? 이미 당신도 알다시피 말입니다. 그렇죠? 7번입니다.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참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 떠오르는 모습이 있나요? 부인. 당신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참으로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 떠오르는 모습이 있나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위한 지르에 자신이 해왔던 노력들 중에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특히 오감으로 느낄 만한 것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회사, 동료, 타인에게 들은 매우 크고 작은 것들 중에서 큰 거, 좀 더 자신이 자랑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한 자신의 긍정적 에너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편, 무인으로서의 정신을 갖고 있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기상으로 불혹의 나이에 48세 스케이트 선수로 정상에 올라 목에 금메달을 걸고 두 손을 번쩍 올렸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함소리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에서 메아리칠 때 그 모습은 지금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랑스러운 나의 모습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9번 가족의 기, 희망을 살린다는 의미로 그렇지요. 두 손 번쩍 들어보세요 라고 하고 체중 확인과 함께 확증하고 최고라고 가족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역시 당신을 그 누구라 생각하든 당신은 그 이상의 살인의 틀림이었습니다. 최고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네, 역시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 생각하든 당신은 그 이상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고이십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자신이 평소 갖고 있던 아킬레스건과 같은 134비트의 제한적 잘못된 부정적 자아선을 극복하고 경계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람으로서 출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실습은 대상에서 오감을 통해 접하는 정보가 200만 비트, 영어 단어 5만 단어인데 자기 자신이 관심과 흥미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생략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보와 같다고 소위 말해서 잘 알아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듯이 또 자기 자신의 무의식 욕구에 따라 현실을 왜곡하는 것을 통해서 134비트 영어 단어 3개만 받아들여 제한적 잘못된 부정적 자아상, 즉 주관적 자아상을 극복할 때 유용한 실습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자신의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결과임을 참고하셔서 함께 생활하면서 최근 또는 가장 인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좀 더 상대를 최고로 만드는 것이고, 그를 통해 자신의 평가절하되었던 저장된 사실들을 하나 둘 바꾸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